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수익률 대결 주유소 2부 진행의 저는 도하나. 박PD입니다. 네, 박 PD님. 오늘따라 진짜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지금 빨리 마음이 급합니다. 지금 코인 시장이 또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서. 네, 빨리 채팅창에서 방송 진행 부탁드립니다. 네, 코인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옆에서 덩달아 좀 마음이 불편하신 것 같은데 1부에 이어서 함께 하시는 전문위원님들 다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재 위원님과 정재훈 위원님 모십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세요. 네, 역시 도팀의 얼굴 박원재 위원님. 네, 너무 귀엽게 인사를 해주고 계시고 정재훈 위원님은 마지못해 손을 올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주유소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2부의 마지막이죠.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인 이 문자 투표 아직도 안 하신 분들 있다 하면은 저희가 시간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팀의 페노션 그리고 박팀의 오리온홀딩스 맞붙었는데 이 종목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 지금 투표를 해주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부는 포트폴리오 대결을 하기 때문에 이 운영 규칙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포트폴리오가 운영되고 있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포트폴리오 운영 원칙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의 바닥난 포트폴리오를 저희가 이미 접수를 했습니다. 기존 종목들을 손절을 하고 전문가가 말씀을 해주신 포트로 운영을 하도록 합니다. 전문가당 한 종목 추천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제시된 손절가와 목표가가 터치가 되면 포트에서 자연스럽게 제외가 됩니다. 최고 수익률 산정 기준은 종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맞붙은 두 종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벌크성 관련주인 페노션이냐, 안정적인 식품주인 오리온홀딩스냐. 자, 세 번째 포인트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초코파이가 벌크선을 이길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원래 이 봄, 따뜻한 봄이 오면요, 우리 또 정이 생각나는 계절이죠. 그렇기 때문에 검은 파이, 우리 초코파이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오리온홀딩스가 또 초코파이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정 의원님. 맞나요? 그렇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저분 코인에 지금 정신 팔려 있어갖고 같은 팀이 왜 됐나 싶어요. 지금 초코파이는 안 들리시는 것 같아요. 오리온은 정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게 지금 그 오리온홀딩스를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사실 오리온홀딩스의 자산 가치나 이런 부분들을 따져봤을 때는 상당히 좀 싸요, 사실. 시가총액이 오늘 종가 기준으로 1조입니다. 딱 1조. 1조 650억인데요. 순자산 가치로만 따져보면 거의 2조 4천억 가까이 되거든요. 우량한 자회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따져보게 된다면 그 정도가 좀 되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주력 자회사는 뭐 오리온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쇼박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주용암수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뿐만 아니라 신규 사업까지도 좀 진출을 준비를 하고 있죠. 다름이 아니라 제약바이오 쪽의 사업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중국의 국영기업과 합자 계약을 좀 만들어서 이제 회사를 만들었는데요. 여기서 직접적으로 뭐 신약을 개발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국내 기술이 있는 그런 기업과 협업을 통해서 중국 시장에 좀 진출하려고 하는 그런 준비를 좀 하고 있고 이제 시작 단계에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럼 결국은 이 신규 사업에 있어서 아무래도 좀 안정적으로 좀 진출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좀 마련하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들고요. 뭐 여러모로 좀 매력적인 그런 기업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얘기 하나만 드릴 텐데요. 이 네. 방송 2부 준비할 때 우리 정재훈 위원님이 또 오리온홀딩스에 대한 비밀 하나를 얘기해 주셨는데 네. 궁금하시죠? 이거 들으시면 아마 오리온홀딩스에 대한 매력에 더 빠지실 겁니다. 숨겨진 매력. 만약에 오늘 채택이 된다면 우리 정 의원님이 그 비밀 하나를 밝힌다고 하니까 오리온홀딩스로 빨리빨리 투표해 주세요. 페노션은 똑같잖아요, 항상. 네? 무슨 소리 하시는 거죠? 아니 이렇게 네. 아니 이렇게 지금 비밀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있는데 지금 페노션도 비밀이 있을까요? 아니 없는데 있는 척 하시면 이거 과장 광고입니다. 저 그런 적 없어요. 저 그런 적 없습니다. 네, 손절하셨습니다. 자, 그럼 진실된 방송을 하세요. 페노션도 바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원재 의원님, 저희는 정도를 걸으니까요. 바로 말씀해 주시죠. 갑자기 발음이 막 그 페노션인데 빼노션 이렇게 돼가지고
페노션입니다. 벌커선은 기본적으로 수요가 고정돼 있습니다. 철광석, 철강 지난 시간에 업황 설명할 때 철강 산업은 중국이 공급 과잉으로 수급 불일치를 만들었다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중국과 호주가 또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면 철광석이 가장 많이 나는 나라가 호주, 그 다음에 브라질인데 이제 호주에서 중국 가는 게 빠르겠죠. 근데 이게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저 멀리 브라질에서 좀 갖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선적 화물의 거리가 길어집니다. 운임이 구조적으로 좀 떨어지기가 어려워요. 호주와 중국이 손잡고 다시 하기 전에는. 근데 이제 국내 페노션은 글로벌 운임 지수에 영향을 받다 보니 3천을 넘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이거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향후에 지속적으로 이 운임이 유지가 된다면 보통 이렇게 고정비를 딱 정해놓은 기업이 업황이 돌아서면은 급격하게 영업이익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턴 어라운드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형적으로 HMM에서 보여준 그 흐름이 페노션도 좀 따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다라는 이야기 들으셨죠? 안정적인 건 오리온홀딩스도 안정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또 2부에서 이벤트를 안 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또 오리온홀딩스 나온 날이라고 또 정성스럽게 글을 올려주셨는데 네. 육행시입니다. 오리온홀딩스에 대한 육행시인데 제가 운 띄워드릴게요. 오. 오래된 주식이 있어요. 벌써 슬퍼요. 리셋하고 싶습니다. 눈물 나요. 온. 온님을 다해 홀. 홀로 주식하다 보니 딩 어떻게 하지? 딩. 딩딩하게 물렸지만 스. 스울경제TV 때문에 살만 납니다. 오리온홀딩스는 정입니다. 자, 우리 백민 시청자님 더 이상 혼자 주식하는 거 이벤트 당첨시켜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 10만 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또 페노션 삼행시는 없나요? 제가 바로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오리온홀딩스에 대해서 이렇게 육행시 해주신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팀도 인정합니다. 선물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당첨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페노션과 오리온홀딩스 오늘 맞붙었는데 여러분들 문자 투표 지금 바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포트폴리오 현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팀 수익률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코비 드디어 가나요? 7% 지금 현재 수익률 나고 있고 현대글로비스도 2.9%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판도 보면요. 호텔신라 역시 대우조선해양 여러분들 오늘 페노션 또 잡으셔야 됩니다. 19.34%, 호텔신라 7.49% 선방에 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총 복구 금액은 지금 현재 44만 원 정도가 복구가 됐습니다. 영차 원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도팀 정말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박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팀 이게 무슨 일인가요? 동신건설과 포스코 같은 경우는 현재 목표가에 달성도 했고 익절을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빅텍 0.8%,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도 수익률을 모두 좀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음 판도 볼까요? 네, 지금 현재 GS건설이 맥을 못 추고 있네요. 마이너스 7.68%, 젠큐릭스 6%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대코퍼레이션만이 이번 판에서는 1.95%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네, 이미 익절을 한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총 복구 금액을 보면 7만 2천 원 정도 지금 복구 금액이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문자투표 종료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 이야기까지 좀 들어보고 투표를 마무리해야겠죠? 자, 어떤 분부터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정재훈 의원님이 준비되는데 발사 부탁드립니다. 저분은 맨날 나한테만 얘기를 해요. 네. 오리온홀딩스는 가격의 급변동이 이렇게 크지는 않은 기업이에요, 사실. 이게 좀 무겁다고 해야 될까요? 주가는 좀 17,000원대인데 주가가 이게 탄력적으로 막 급등이 나오거나 그러기에는 조금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좀 갖추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은행 이자보다 일단 높다라는 거. 아마 올해 실적이 더 좋아지면 배당도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러면 배당과 시세 차익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누릴 수 있지 않을까? 뭐 거기까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약간 부동산 매물 소개하는 느낌이었어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배당과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또 역세권입니다. 자, 우리 그 오리온홀딩스로 네. 수익과 그다음에 배당과 그다음에 트리플 역세권이라고 하죠. 네, 또 하나는 은행 뭐죠? 이자보다도 높은, 저평가를 네. 받고 있는 실적 좋은 주식입니다. 많은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방송 아닙니다. 주식 이야기를 해야겠죠. 페노션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박원재 위원님. 네. 업황이 돌아서는 기업은 이 업황이 언제까지 돌아설지가 관건입니다. 언제가 피클까? 이게 이제 추정만 된다면은 투자하기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페노션은 예전에는 STX 페노션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하림으로 넘어오면서 그냥 페노션이 됐는데 인수 이후에 굉장히 안정적인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업황이 굉장히 돌아섰고요. 월봉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차트입니다. 보통 중후장대 기업이 다 그렇겠지만 2000년 중반 때의 영광을 뒤로하고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진 상태에서 이제 살아나고 있는데 업황이 맞아 떨어지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BPS를 보면은 한 5,000원 후반대가 될 겁니다. 과거에 프리미엄을 줬을 때의 가중치를 한 1.5배 수준이라고 본다면 업사이드는 여전히 좀 남아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페노션 긴 말 하지 않고 차트를 보여드렸습니다. 업황이 돌아서고 있다. 하지만 이게 언제까지 갈지 아무도 모른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종목인 것 같은데요. 자, 이쯤 들었으면 여러분들 이제는 선택을 마무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자 투표 지금 마무리하고요. 과연 여러분들이 선택한 오늘의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과연 오늘 승리한 종목은요? 먹는 게 강했나요? 오리온홀딩스 이겼습니다. 그 마지막에 그 포인트가 좀 강했던 것 같아요. 배당과 시세 차익을 노려볼 수 있는 오리온홀딩스 곧 가격 전략이 공개됩니다. 네, 여러분들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고요. 페노션에 대해서는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서울경제TV 주유소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이런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모두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주유소 3부 같은 경우는 종목 상담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전화, 문자 활짝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지금부터 많은 접수 부탁드립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도팀이 오늘은 패배를 했지만 어린이날 잘 쉬고 나서는 저희가 다시 승기를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어지는 오리온홀딩스에 대한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채널 고정. 자, 일단은 투자 포인트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종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지켜보는 전략도 한 가지 좀 방법이 될 거예요. 하나씩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항상 예전부터 해왔던 습관이에요.
종목을 보게 되면 회사 쪽과 통화를 해보는 거는 당연한 부분들이고요. 홈페이지도 한 번쯤은 들어가 봅니다. 홈페이지는 좀 들어가서 이러한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구나. 그 부분들이고요. 오리온홀딩스의 홈페이지예요. 사실 주요 수출 국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전 세계로 따져봤을 때 한 60여 개국 정도의 국가에 수출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과거에는 이 내수 쪽의 음식료 쪽 섹터가 내수 쪽에만 국한이 돼 있었는데 이제는 여러 나라에 상당히 많은 나라에 수출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이 중요한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과거에는 뭐 자동차, 반도체, 뭐 화학 이런 쪽만 수출을 한다라면 이제 음식료 쪽에서도 수출에 대한 비중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부분의 사업 현황을 좀 보시게 되면 상당히 많아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초코파이를 그다지 잘 먹지는 않습니다. 예, 정이에요. 대신에 전 스윙칩을 좋아합니다. 어찌됐든 이 과자, 이 스낵류라든가 파이류라든가 이게 다양하게 포트폴리오가 좀 짜여져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들은 대표적으로 이 수출 국가들, 그러니까 현지화 쪽에 수출을 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그런 국가들에 있어서의 성장을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확 줄어들었었어요. 매출 자체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 이익에 대한 부분들도 17년도를 저점으로 기록해서 꾸준하게 성장을 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올해도 아마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중국 시장 쪽도 사업에 대한 성과가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베트남 지역까지는 오히려 더 좋습니다. 2015년도 때부터 한 번의 역성장이 없이 꾸준하게 매출에 대한 성장이 좀 나와주고 있고 이익에 대한 마진폭 자체도 상당히 좀 커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럼 중국 쪽에 있어서 스타트를 끊었는데 베트남 시장에서도 사업적인 성과가 계속적으로 좋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잘 나간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러시아 시장도 마찬가지죠. 러시아 시장도 마찬가지로 17년도에 고점을 치우고 잠깐 주춤했었어요. 18년도에 주춤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지만 다시 재차 성장을 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오리온홀딩스 같은 경우는 수출이 좀 잘 되고 있고 해외 쪽에 있어서의 이 매출에 대한 이익 성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결국 이러한 나라들에 있어서의 매출 성장이 나오게 된다라면 오리온홀딩스 같은 경우는 사실 성장을 할 수밖에는 없을 거예요. 그럼 잠깐 좀 차트를 좀 보죠. 오리온홀딩스를 보기 전에 오리온 한번 볼게요. 오리온은 안 좋아요, 사실. 월봉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오리온 같은 경우는 장기 박스에 좀 갇혀 있어요. 장기 박스에 좀 갇혀 있는 그런 사항들이지만 잠깐 일봉도 좀 볼까요? 일봉도 그다지 썩 좋은 모습들은 아니고요. 오리온 홀딩스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많이 빠지기도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난 이게 지금 2015년도에 고점을 좀 기록하고 난 이후에 6년 만에 횟수로는 7년 만에 돌려 세우는 그런 흐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세의 흐름들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에 대한 추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주당 자산 가치로만 따져보게 되면 주당 자산 가치가 약 31,000원대예요. 주가가 17,000원. PBR 기준으로 따져보게 되면 0.5배가 살포시 넘어가겠죠? 여전히 좀 싸게 볼 수도 있고 유보율 또한 부채 비율이 없어요. 부채 비율이 없다는 얘기는 상당히 좀 좋은 거겠죠?
그리고 배당 수익률을 따져보게 되면 작년에 4.92%. 은행의 2년치 훌쩍 뛰어넘죠. 작년에 3천억대의 영업이익을 좀 기록을 했었어요. 2019년도에 2,600억대 했을 때 3.65%의 배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20년도 때보다 성장을 더 해나간다면 아마 4%대의 배당은 충분히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결론은 봅시다. 주가가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을 좀 보이게 된다라면 충분히 분할 매수 포인트로는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마리의 토끼? 뭐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인 것 같아요. 고배당주? 전에도 한번 과거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은행에 적금 넣는 거를 깨셔가지고 그 은행의 주식을 사시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코로나 초창기 때 터졌을 때. 그때 적금을 깨서 은행 주식을 샀다라면 지금 배당은 배당대로 받고 시세 차익은 시세 차익대로 낼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 거랑 똑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리온홀딩스 같은 경우도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밀려 내려올 때마다 모아간다라면 4%대의 배당 수익률은 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가가 여기서 이제 고점을 치고 나서 빠지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게 됐을 때는 배당과 시세 차익 뭐 두 가지를 다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17,000원짜리대에서 끝났어요. 종가가 17,000원에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저가가 16,600원짜리대에 저점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왔거든요. 음봉이 5개째 나왔고요. 한 16,700원 정도에서부터 16,000원 정도 때까지는 분할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정도만 되게 되면 그래도 분할 매수 포인트로 좀 잡기에는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만 보게 되면 앞자리 숫자 바뀌는 자리대 얼마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앞자리 숫자 한번 바뀌는 자리대가 2만 원 부근이거든요. 요 2만 원짜리대를 1차적인 목표가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마 제가 목표가가 달성하게 되면 여기서 목표가를 더 상향할 거예요. 아마도. 근데 이제 시장이 좀 뒤숭숭하고 하니까 일단 2만 원 1차적인 목표가로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한 15,000원 정도? 15,000원 정도를 깨게 되면 손절가를 좀 제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월요일날 어린이날 다 쉬시고 어린이날에 그 초코파이 아이들한테 하나씩 좀 사주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고 난 다음에 오리온을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리온이 아니라 오리온 홀딩스겠죠. 그러한 부분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이 시장 자체가 조금 그렇게 좀 좋지가 않아요. 좋지가 않은데 지난주에 했었던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복습이 아닌 복습을 좀 해보고 말씀을 좀 드릴 건데 한번 화면을 좀 봅시다. 예성이 아니라 예상입니다. 오타가 났어요. 이 화면에 안 나오네. 아유 치사하게. 자, 주유소 옆에 딱 보면 한국 12개월 예상 EPS예요. 예상 EPS의 추이 그리고 코스피의 주가 추이예요. 파란색은 EPS 증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근데 지수는 떨어지고 있어요. 과거의 실적, 2018년도에 최고 실적을 냈었을 때의 그 이익치를 넘어설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요. 기업의 EPS가 높아진다라고 본다라면 주가가 밀리게 되면 저평가 구간으로 들어오겠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한국의 올해 PER, 예상 PER 13배 정도 수준이에요. 전 세계 평균이 19배가 좀 넘습니다. 그만큼 한국 시장은 싸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12개월 예상 EPS가 늘어나고 있는데
주가가 못 올라간다? 그 부분들은 말이 안 돼요. 결국은 시장은 올라갈 겁니다. 다만 박스권역이라고 계속 제가 말씀을 쭉 드리고 있죠. 단기에 좀 많이 올라갔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부작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거래소는 전고점을 못 넘어갔지만 코스닥은 1000포인트를 넘고 그 이상 넘어갔어요. 근데 빠지는 거 더 많이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숨 쉴 때는 쉬어가야 되는데 오버슈팅이 나왔으니까 다시 밀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되는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 실적이 좋아진다라면 지수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월 달에 수출 증감률을 좀 보시게 되면 많이 늘어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21년도 4월 달 보게 되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났죠? 보통 많이 늘어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자동차 73%가 늘었어요. 석유화학 제품 82%가 늘었고요. 그 다음에 철강 쪽에 39%, 자동차 부품이 거의 100%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만큼 4월 달에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수출이 전체적으로 해서 다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수출이 늘어났다라는 얘기는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좋아진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걸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러한 기업들 전반적으로 다 그러니까 수출이 늘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은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이게 4월이죠. 2분기란 말이에요. 2분기 때도 실적이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선박 쪽도 14%가 늘었고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늘어나지 않은 게 바이오 헬스 0.04%만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밀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영향이 있겠지만 수출에 대한 증감률이나 이런 부분들 놓고 봤을 때 제일 적게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증가율이 높은 쪽으로 매수를 하려고 하겠죠? 왜? 실적이 더 좋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국의 업종별 10년 PER 밴드를 좀 보게 되면 사실 버블이 좀 많이 끼었죠. 버블이 좀 많이 끼어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평균적인 PER과 현재 PER을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현재의 PER이 훨씬 더 높을 거예요. 대부분이 다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을 거예요. 소프트웨어가 그렇고요. 에너지, 화학 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현재의 PER 밴드와 평균의 PER 밴드가 격차가 벌어지지 않거나 했던 부분들을 보게 되면 통신 서비스, 철강, 자동차, 그리고 반대로 은행 같은 경우는 더 빠져 있어요. 증권, 보험. 그러면 이 금융지 섹터와 철강 쪽, 자동차 쪽은 저평가가 되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엄청난 유동성이 공급이 됐어요. 그러면서 거품이다라는 얘기까지 막 나올 정도로 큰 폭의 상승을 했어요. 근데 철강과 자동차, 은행, 증권들은 오히려 더 올라가질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 종목군들이 시장에 있어서는 대안주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왜? 시장에 있어서의 수출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그러면 다 좋아질 거야. 그랬다라면 어떤 업종군들이 못 올랐는가를 보게 되면 철강, 자동차, 은행, 증권 이쪽이 못 올랐어요. 그러면 그러한 종목군들을 선택을 해서 매수 포인트를 잡아가거나 하면 오히려 이게 투자의 아이디어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 이격이 벌어져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다라는 것들은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지난주에 했던 게 월봉 차트를 보세요라고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그죠? 좀 더 둔감하게 볼 수 있고 매수를 할지 말지 도움이 될 거고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대시세는 정비월 구간에서 나올 거고요. 5개월 선의 방향성을 보고 시세 흐름이 나오지 않은 것을 보세요라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주식 잔소리에서 종목 상담을 하다 보면 이게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냥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확 잡아가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매수는 분할 매수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중이 한 번에 많이 사는 거는 욕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막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있는데 거기서 조금은 사고 난 이후에 올라가 버리면 수익이 요것밖에 안 샀으니까 안 샀기 때문에 수익이 적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확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빠지면 내가 고점에 샀구나라는 식의 생각을 하게 되고 걱정을 하게 되고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손절을 못하고 왜 많이 들어갔으니까 손절을 못하고 계속 끌려 내려간단 말이에요. 투자적인 마인드로 받건 트레이딩으로 받건 간에 중요한 부분들은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번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1, 2, 3, 4로 하거나 아니면 2, 3, 5로 진행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즉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가지고 매수를 해요. 그러면 100만 원, 첫 번째 매수할 땐 100만 원, 그 다음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순으로 하게 되면 딱 1,000만 원이 돼요. 나는 4번까지 매수하기 싫고 3번 정도로 끝낼래 그러면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좀 매수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차트를 한번 돌아가서 볼게요. 만약에 오리온홀딩스 이거 하기 전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ISC라는 기업을 한번 볼게요. 많이 빠졌어요. 그죠? 화요일 날 방송을 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날 수요일부터 IT 섹터들 코스닥 시장이 밀려 내려왔었고 그러면서 하드웨어 쪽에 있는 종목군들이 밀려 내려왔어요. 차익 매물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소부장 쪽에 있는 종목군들이 2, 3거래일 동안 많이 밀렸어요. 그러면 만약에 매수 포인트를 예를 들어서 2만 5천 원에 매수 포인트를 잡겠습니다라고 저 가격 전략을 예를 들어 제시를 해드렸어요. 그럼 여기에서 한꺼번에 다 매수를 해버렸다라면 지금의 손실로 따져보게 되면 10%가 넘을 거예요. 10% 가까이 될 거예요. 근데 나는 여기에서 매수를 하고 난 이후에 매수를 했다라면 그 다음은 이평선 기준으로 했을 때 21선, 그 다음에 61선 이런 식에서 1, 2, 3, 4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혹은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그런 식으로 분할로 나눠서 하게 된다라면 밑으로 내려갈수록 매수에 대한 금액이 크기 때문에 평단가는 더 낮춰질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중간에 일반 체결되고 그냥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면 그냥 그거 보내주면 돼요. 아니면 나중에 정고점을 뚫는 걸 보고 다시 좀 더 불타기를 하든가 그런 식으로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럼 다시 오리온홀딩스로 좀 넘어가 봅시다. 자, 오리온홀딩스를 보게 되면 월봉을 보면 월봉은 바닥이에요. 5개월 선이 돌려 세웠지만 여기서 조금 이격이 벌어지긴 했어요. 5개월 선 자리대를 보게 되면 약 한 15,200원 정도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을 때 손절 가격은 15,000원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5개월 선 자리대까지 밀리면 손절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게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전략을 보게 되면 16,000원대 초반권역부터 매수를 해보라고 했어요. 그러면 16,700원부터 16,000원까지를 매수 포인트로 잡는다라면 여기가 일단은 첫 번째 1차의 포인트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보는 거는 이 자리대가 될 거예요. 61선이 요 자리대가 2가 될 거고 그리고 좀 더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을 때 여기가 3의 매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그렇게 매수 포인트를 잡게 되면 평단가는 아무래도 만약에 저렇게까지 밀릴 가능성은 없다라고 거의 희박하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밀려버리는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라면 평단가는 오히려 이 처음에 매수했던 단가보다 훨씬 더
낮아지겠죠. 그러면 충분히 좀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근데 이 매수에 대한 포인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평선을 보고도 할 수 있겠고, 혹은 캔들을 보고서 장대 양봉의 시가, 종가 이런 부분들을 보고 할 수도 있을 거고, 또 아니면 손실 율을 보고 살 수도 있을 거예요. 즉, 내가 매수를 했던 그 단가가 예를 들어 10,000원이다. 그럼 10% 빠졌을 때 2를 매수하고, 또 거기서 10%가 빠지면 3을 매수하고, 그런 식의 가격적인 비율, 손실에 대한 하락폭에 대한 비율을 한다거나, 이평선을 보고 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수에 대한 타이밍, 이 부분은 다양하게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게끔 고치시면 돼요. 대신에 분할 매수에 대한 포인트는 잘 잡아서 해야 된다라는 거. 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드리냐면, 공매도가 좀 제기가 되고 있어요. 공매도에 대한 부분은 역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순기능도 있어요. 과거에서처럼 무작정 쏴붙이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면 추격 매수의 성향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고점에 추격 매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밀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중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 종목 상담할 때만 이러한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대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들을 좀 기억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이 좀 힘들지만 시장은 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 내일 어린이날이니까 편안하게 하루 잘 쉬시고 목요일 날 모두 힘을 내셔가지고 다시 투자 잘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3부에는 아마 종목 상담이 또 이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이 있는 그런 종목분들을 한번 좀 문자나 전화를 주시면 상담을 해드리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